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자, 국내 주식시장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가 또 올랐네요. 금요일도 올랐어요. 뉴욕 증시가 부진했지만은 국내 주식시장은 강세를 이어졌다. 자, 코스피도 잘 오르고 있고 코스닥이 다소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올랐던 것에 비하면은 잘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좀 많았어요. 금요일 날요. 그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와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두고서 베어 마켓 랠리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시각은 달라요. 저는 베어 마켓 랠리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어 마켓 랠리라는 것은 약세장에서의 나타나는 일시적인 시장의 강세 기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담보로 하는 건 뭐죠? 그것이 담보로 하는 것은 향후 시장이 다 랠리가 어느 정도 이어진 이후에는 대세적인 추세 하락으로 다시 넘어간다 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본격적인 시장 상승 추세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죠. 그동안 제 투자 전략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왜 이런 근거를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시장의 흐름들은 6월달 바닥권 진입부터 해서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 전략을 통해서, 인사이트 투자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는 경제 지표에 대한 예측들도 거의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CPI 관련돼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고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용지표도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들 계속 투자 전략을 통해서 예측이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지표들과 주식시장 동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가 예측하는 범위에서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원인 이제는 올라가고 있지만 6월까지도 시장이 급락세를 보였던 그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었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우려가 너무 컸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표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들은 큽니다. 특히 고용지표가 예상치의 50% 이상을 뛰어넘어서 지난달에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점. 물가지표도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려스러울 만한 금리 인상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더불어서 기업들 실적도 예상보다도 괜찮게들 나왔었고 지금 경기 지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우려를 했던 향후 있을 경기 동향과 기업 이익의 감소 이런 것들을 안정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상한 것보다도 시장의 경기라든지 향후 있을 이런 여러 가지 경로들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물가 지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른 것들보다도 뭐 주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식료품 가격들인데 이것은 원자재 가격들하고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을 거고 지금 미국도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서 주거 비용도 안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 정도가 된다면은 예상 범위보다 낮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주목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은 전년 동기 대비한 부분들이죠. 8.5%의 미국 CP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입니다. 그러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내년 3월에도 낮게 나오겠냐? 내년 3, 4월에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팬데믹 종식 이후에 급격하게 물가가 올랐던 거고, 그러면은 내년 3, 4월에 가서는 올해 3, 4월하고 비교가 되니까는 그렇게 높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이 느슨해지거나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장은 탄력적으로 오를 수가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경기 침체 둔화 얘기보다는 경기 호전, 경기 호황 쪽의 얘기들이 연말 갈수록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랠리를 준비해야지 계속해서 뭐 베어마켓 랠리다, 하락을 담보로 한 상승이다 이런 얘기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미 오른 종목들도 많아요. 소리 소문 없이 종목들 성장성을 띈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고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뭐 방산주들도 있을 거고 대체에너지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좀 주춤하고 있지만은 이런 종목들 더 보내줄 수 있고 성장성과 실적을 겸비하고 있고 LG이노텍도 한번 보실게요. LG이노텍도 소리 소문 없이 어느덧 자,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LG이노텍이 아니구나. 자, 죄송합니다. 종목이 현대엘렉트릭 이런 종목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신고가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 이런 스타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시장에서 숨어있는 종목들도 이제는 다음 주에는 주가를 올려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됩니다. 그럼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숨어 있었을까? 제가 볼 때 대한항공이 좀 빛을 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갈 기회를 좀 잃지 않았었나. 그런데 저는 다음 주부터는 대한항공도 뭔가 주가 항공주죠.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것도 시장에서 숨은 종목을 찾아서 주가를 좀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것 대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좀 숨어 있었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행주들 그동안 이제 뭐 코로나의 종식이다 뭐다 하면서 사전부터 좀 설레발치면서 많이 올라갔다가 오히려 또 올해 들어서면서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이제는 좀 부각을 받을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동안 못 올랐던 것을 좀 부각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정말 주목할 종목은 이 종목이라고 봅니다. SKI 테크놀로지. 자,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 종목들이 별로 없는데 SKI 테크놀로지는 그럴 만한 게 올해 실적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자고요. 과거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실적이 지금처럼 좋게 나온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SKI테크놀로지는 내년부터 실적이 가속화될 것이 이미 예견이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올해까지는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장의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장성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2차 전지 관련돼서 SK 테크놀로지를 이제는 좀 쳐다볼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랑 매물도 많았고 뭐 그런 악재 요인들도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좀 빠르면 올해죠. 약 50%의 목표 수익을 좀 보고 들어가거나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SK 테크놀로지까지 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